안녕하세요. 컬처 인사이드 MC 박민설입니다. 여름에 성큼 다가섰던 이번 주, 계절의 끝자락에서 여유를 더해줄 문화 소식 준비했습니다. 파격적인 합병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극장가,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발레의 인기, 그리고 감독으로 돌아온 만능 엔터테이너 이정현 만나봅니다. 속보이는 랭킹에서는 글로벌 핫스타 탑5 알아볼게요. 주말 데이트, 가족 나들이 장소로 사랑받던 극장가.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도 관객의 발길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데요. 요즘엔 충성도 높은 팬덤을 겨냥해 공을 들이고 극장끼리 깜짝 합병을 추진하며 돌파구를 찾는 중입니다. 더 많은 관객을 만나기 위한 영화관들의 색다른 도전 함께 보시죠. 영화관 한쪽에 인기 일본 애니 괴수파로의 세계관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개봉에 맞춰 국내엔 처음 마련된 곳으로 영화관을 보러 온 팬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애니에서 보던 거에서 약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캐릭터 하나하나 알아볼 수 있어가지고 좀 좋았던 것 같고, 그 주인공의 뭔가 고됐던 역경이나 그런 것도 다시 생각이 나면서 좋았던 경험이 되었고, 이처럼 최근 극장은 관객들에게 오프라인에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팬층이 두꺼운 작품의 팝업 전시와 굿즈숍을 마련하고 특정 영화관 브랜드에서만 볼 수 있는 독점 작품을 늘리는가 하면 큰 스크린의 장점을 살린 특화관을 개발해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헐리우드의 영화의 최초 기획 단계부터 그리고 메인 영화의 CG, VFX 작업까지 협업하는 모델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런 배경엔 밥 먹고 영화관 가는 게 당연했던 과거의 문화생활 패턴이 더는 일상적이지 않아졌다는 데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관객들은 1년 동안 4.37번 영화관을 찾았지만 지난해는 2.4회로 줄었고 그만큼 영화관 매출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다른 나라도 비슷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이나 일본의 극장 매출액은 90% 이상을 회복했고 세계 평균으로도 87%에 이르지만 유독 우리나라의 회복률은 더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극장 산업의 부진이 굳어진 가운데 한국 영화 산업엔 지각 변동이 예고됐습니다. 국내 극장 2위와 3위 업체가 합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중국 투자와 같은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합병이 성사되면 스크린 수만으로는 단숨에 업계 1위에 오르게 됩니다. 극장이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관객들 입장에선 장기적으로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두 개의 또 거대한 대기업이 또 형성이 되면 아무래도 특별관에 더 투자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 집중, 수도권 집중, 그다음에 동네 작은 영화들 이런 거 사라지고. 영화 배급사까지 한 지붕으로 들어가게 되면 작품 다양성이 줄어들고 독립영화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극장보다 더 비싼 티켓값을 내야 하는 뮤지컬, 대형 콘서트장이 오히려 더 붐비는 시대. 업계의 자구 노력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다시 영화관의 봄이 찾아올지 관심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최근 한국에 떠오르는 스타 발레리노 전민철이 세계 최대 규모 발레 콩쿠르 유스 아메리카 그랑프리에서 대상을 받았죠. 이처럼 해외 무대에서 활약하는 우리 무용수들의 모습 더는 낯설지 않은데요. 세계 거장들의 내한과 함께 수준 높은 공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발레의 달라진 위상과 뜨거운 인기 바로 알아봅니다. 지난해 가을 우리나라 양대 발레단은 그야말로 라바야데르 대전을 벌였습니다. 다음 달 마린스키 입단을 앞두고 있는 전민철을 비롯해 흥행력 있는 스타 무용수들이 자존심 대결을 펼쳤습니다. 화제작들 덕분에 지난해 발레 시장 상승 흐름은 두드러졌습니다.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티켓 판매액을 합치면 60억 원이 넘는데 5년 새 최고 기록입니다. 올해도 이런 기조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세계적인 발레단이 잇따라 한국을 찾고 전설의 거장들이 우리 무용수들과 호흡을 맞춥니다. 지난달 발레계의 할리우드로 불리는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가 미국 무용계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무대를 펼쳤고 1999년
국립 발레단장인 강수진에게 무용계 아카데미상을 안겼던 카멜리아 레이디도 이달 초 무대에 올랐습니다. 살아있는 전설 존 노이마이어의 드라마 발레입니다. In working with the Korean National Ballet, to have an experience before the Chameleon Dharma, which was working last year on The Little Mermaid, so that I would be able to know this company better, be able to judge a balance within a cast. 자신을 대표하는 작품에서 이번엔 후배들을 지도한 강수진 단장. 아시아 최초로 카멜리아 레이디를 전막으로 공연한다는 자체가 K발레의 위상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발레이 정말 너무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관객분들도 수준이 너무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카멜리아 레이디의 작품을 한국에서 이렇게 국립발레단에서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답이 되는 것 같아요. 이른바 레전드들, 왕년의 스타들이 총출동해 한국 발레의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축제도 여세를 이어갑니다. 국내 세 번째 공공 발레단인 서울시 발레단도 이번 축제에서 이른바 현대 무용의 시인 요한인거의 대표작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In Korea, you're opening dance companies, and in the West, people are closing dance companies. Potential, I see a lot of passion, and a lot of will, and above all, an open mind. 과거엔 거장들과 작업을 하고 싶어서 밖으로 나갔지만 이제는 우리 무대에서 꿈을 펼치는 무용수들. 해외 무대에서 쌓인 신뢰가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이 발레계 안팎의 시각입니다. 국립발레단이 이제 올해로서 63주년, 또 유니버설 발레단은 41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발레계가 좀 세대 교체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한 우리나라 발레의 지난 날을 이렇게 한번 되짚어보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본인이 작업해보지 않은 발레단에 이걸 맡겼을 때 이제 자신의 작품이 온전하게 표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 우려도 있어서 발레단 단원들의 기량이 그래도 많이 성숙해 있어서 성장해 있어서 내 작품을 좀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다. 결국 세대 교체 중인 한국 발레가 한 발 더 도약하려면 세계적인 안무가를 배출하고 우리 작품을 수출할 역량을 키우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문화 인터뷰 시간입니다. 영화 데뷔작인 꽃잎과 데뷔곡 와까지 등장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이정현. 최근엔 예능을 통해 한층 친근해진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며 다채로운 활동을 해온 그녀가 얼마 전 또 다른 도전에 나섰습니다. 만능 엔터테이너 이정현의 이야기 지금 들어볼게요. 물러가라! 선부야!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안 해! 보좌님 진정하시고요. 그러면 당장 퇴원시켜주세요. 사인해 주시고요. 3001호 환자분 퇴원합니다. 이송팀을 나와주세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모녀 이야기를 다룬 단편 영화입니다. 전주영화제에 초청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주연 배우가 이정현인데 놀랍게도 감독과 제작자도 이정현입니다. 내가 엄마 꽃놀이 관광 예약했잖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뉴스 즐겨보고 있고 YTN 뉴스도 즐겨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소재 힌트를 얻어서 엄마와 딸을 매칭시켜서 그냥 만들어본 영화예요. 근데 마침 너무나 운이 좋게 또 전주영화제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번에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예, 계속해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많이 알리고 싶어요. 배우에서 가수로 다시 영화 감독으로 종횡무진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이정현의 출발은 영화 꽃잎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당도의 최고의 장선우 감독 영화에 3000대 1의 경쟁을 뚫고 캐스팅됐고 연기 초보로서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가 연기를 너무 못해가지고 그 당시에 장선우 감독님 대본을 집어 던지시고 그날 촬영을 접었었어요.
연기를 너무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이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소녀 역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정말 이렇게 정신 나간 소녀처럼 촬영 전에 미리 내려와서 거리 막 배회하고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많은 스태프분들이 있는데 나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망가지니까 막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랑 부담감이 너무 컸었어요. 압박감이랑. 이정현은 꽃잎으로 주요영화상 신인상을 휩쓸었고 충무로는 천재 탄생이라고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이정현은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사실 그 당시 너무 컨셉이 파격적이라 첫 방송하고 이제 다 망한 줄 알았거든요. 회사 사장님도 너무 화가 났었고 너무 무서운 화장에 이상한 부채를 들고 나가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우리는 이제 우리 회사는 끝났다 하고서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집에서 이제 거의 울고 있었죠. 아, 이렇게 그냥 끝나는구나 했는데 3일 후에 탁 터지더라고요. 막 음반이 매진이 되고 뭐 이러면서 가수 도전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테크노 전사라는 애칭과 함께 가요판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질풍노도와 같은 1, 20대를 보낸 이정현이 다시 정착한 곳은 결국 영화였습니다. 박찬욱의 단편 영화를 복귀작으로 독립영화든 상업영화 등 최선을 다했고 결국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거머쥐며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이제 달라질 거예요. 가수 이미지가 너무 세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게 그 연기 대본이 안 들어오게 되고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속상하고 항상 좋은 시나리오가 오기를 기다렸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게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인데요. 이제 그 영화가 이제 막 청룡에서 상도 받고 이제 많은 대중들한테 알려지면서 또 그 이후로 이제 상업 영화도 같이 병행하면서 배우로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연기 하나만큼은 딱 부러지게 하는 배우지만 요즘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요리 잘하는 아내, 따뜻한 엄마로서 친숙한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셔도 잘 못 다가오셨어요. 그냥 이정현이다 이러고 지나가고 했는데 요즘엔 좀 많이 다가와 주시고 이제 좀 약간 친근하게 대하세요.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님 세대들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자기 딸처럼 막 반겨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죠. 네, 너무 감사해요. 진실된 그런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현이 우리 시대의 진정한 만능 엔터테이너라면 그건 남들보다 몇 곱절 더 고민하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정현의 도전과 변신이 더욱 값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이번엔 랭킹을 통해 문학의 핫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컬처 인사이드가 선정한 속보이는 랭킹.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글로벌 핫스타 탑5인데요. K-팝, K-드라마를 넘어 이제는 우리 배우들도 세계 팬을 사로잡고 있죠. 국경을 초월한 한류 스타들 바로 알아볼게요. 먼저 5위는 대륙의 여신 이다혜입니다. 배정이들 굿모닝. 작품에서 밝고 통통 튀는 역할로 큰 사랑을 받은 이다혜. 몇 년 전부터 중국 활동에 더욱 집중하고 있죠. 중국 사이트 들어가면 뭔가 기분 좋은 얘기들이 더 많은 거예요. 좀 저를 좀 더 좋아해 주는 곳에 또 가고 싶더라고요, 그때. 이다혜 주연의 중국 드라마 최고의 커플은 조회수 10억 뷰를 넘어서고 그냥 한 거예요. 중국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선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회당 출연료가 무려 1억 원으로 알려졌죠. 남편 세븐과의 알콩달콩 일상도 공개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할게요.
이어지는 4위는 중국 예능과 드라마에서 활약한 시청률 퀸 추자현입니다. 그것도 가족들한테 걱정 안 끼치는 꾸준히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던 추자현은 중국 활동 시작 후 백설공주라는 애칭까지 얻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는데요. 드라마 캐릭터와 예능 속 모습에 국민 며느리로 사랑받기도 했습니다. 남편 우효광과의 러브스토리도 화제를 모았죠. 중국에서 이상적인 커플 1위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더 행복한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쪽이 진짜일 수 있어. 친근하고 털털한 이미지로 사랑받은 추자현. 요즘은 국내 활동도 활발한데요. 그냥 배우 추자현이고 싶습니다. 그 추자현 앞에 붙는 배우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으면 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새 드라마 견우와 선녀로 찾아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글로벌 핫스타 3위는 아시아 프린스 장근석입니다. 드라마 미나미 신의 여로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끈 장근석. 특히 근장으로 불리는 일본에서의 인기가 대단하죠. 오늘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쿄돔 콘서트 단독 매진, 출연 드라마와 예능, 노래까지 항상 화제가 되는데요. 앨범을 발매할 때마다 실시간 차트 점령은 물론 오리콘 차트 1위까지. 바쁜 일정 탓에 전세기를 타고 스케줄을 소화하기도 했죠.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 성공적인 솔로 콘서트를 마쳤는데요. 근장의 인기, 현재 진행형이네요. 이어지는 2위는 중국에서 소천후라 불리는 장나라입니다. 2000년대 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장나라. 중국 진출 후 한류 붐의 선도주자로 활약했는데요.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끈 드라마 갸오만 공주로 중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한국 배우로 떠올랐습니다. 찍는 드라마마다 흥행한 시청률의 여왕이기도 한데요. 소천후 호칭까지 얻었죠. 외국인 최초, 대륙 최고 인기 가수상, 아시아 최고 여자 가수상 등을 받으며 신드롬을 이어갔는데요. 중국 이제 시골에 계신 할머니 분들까지도 장나라 씨를 다 알아보셨대요. 작년엔 굿 파트너로 연기 대상도 받고 국내 활동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 팬들의 관심을 받는 중이라고 하네요. 글로벌 핫스타 대망의 1위는 5대륙의 워너비 스타 이민호입니다. 드라마 꽃보다 남자로 아시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민호. 이후 상속자들, 푸른 바다의 전설 등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한류 톱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진짜 하루아침에 뭔가 달라졌는데 그때 진짜 거의 한 몇 개월 동안 잠을 차에서만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장에서 광고 촬영장 가는 길에 자고. 인기에만 안주하지 않고 연기에 대한 고민도 계속했는데요. 계속 소모되는 배우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배우여야 될까 하는 고민들이 있었고 화려한 수상 이력과 함께 12년 연속 전 세계인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 배우로 선정된 이민호. 한국 배우 최초 웨이보 팔로워 2천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죠. 중국에선 등장만으로도 공항을 마비시켜 한류 황제의 위험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최근에는 아시아 7개국 팬미팅으로 전 세계의 팬들과 소통했는데요. 오는 7월 개봉할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글로벌 팬들을 사로잡을지 기대됩니다. 살아서 충무로까지 와.
얼마 전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많죠. 최근 이런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다양한 관광 상품과 혜택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여행이 곧 기부가 되는 뜻깊은 경험 함께 보시면 어떨까요? 컬처 인사이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really thought this was for the best. I never worked last time that I tried. I got this pain stuck inside my chest.